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들 때는 분명히 피곤한데 새벽 2시나 3시쯤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남는 반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 정도면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찾거나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더 오래 보거나 아니면 잠드는 시간 자체를 앞당기려고 애쓰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잠 그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임상과 연구를 살펴보면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아주 공통적인 습관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숨 쉬는 방식, 즉 호흡 습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2만 번 넘게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 숨이 낮 동안 어떻게 쓰였는지, 밤에 어떤 리듬으로 바뀌는지에 따라 뇌와 신경계는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인지 아니면 편안히 잠들어도 되는 시간인지를 전혀 다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도 밤만 되면 몸이 긴장된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분은 분명히 눈은 감았는데 머리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자야 하나보다 먼저 어떻게 숨쉬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의 흐름 속에서 호흡을 어떻게 정리해주면 자연스럽게 잠의 깊이가 달라지는지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는 하루 호흡 루틴을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숨쉬며 보내면 밤이 달라지는지를 아침부터 밤까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잠은 밤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수면 문제는 이미 낮 동안 쌓인 긴장에서 시작되고, 그 긴장은 거의 예외 없이 호흡의 리듬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아직 잠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깊은 숨을 들이마시거나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필요한 건 큰 숨이 아니라 느리고 안정된 숨입니다.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고 코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때 중요한 건 숨을 얼마나 깊게 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서두르지 않느냐입니다. 이 호흡을 2-3분만 해도 뇌와 신경계는 지금은 깨어나는 시간이다라고 안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아침부터 신경계가 급하게 깨어나면 그 흥분 상태가 하루 종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밤이 되어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낮 동안의 호흡은 뭔가를 더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집중할 때, 운전할 때, 스마트폰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춥니다. 이 숨 멈춤이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되면 몸은 계속해서 작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 동안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숨을 멈추지 않는 것,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비슷하게, 어깨가 들썩이지 않도록 배가 부드럽게 움직이게, 이걸 계속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숨을 멈추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낮에 숨이 막히지 않으면 몸은 밤에 굳이 각성 상태로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녁 시간의 호흡은 활동을 위한 호흡이 아닙니다. 전환을 위한 호흡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하루 일과가 끝났다는 신호를 몸에 알려주는 시간이죠. 이때부터는 숨을 조금씩 느리게 만들어주세요.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비율은 뇌와 신경계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긴장을 내려놔도 된다. 이 호흡을 하면서 잠을 자야겠다고 애쓰지 마세요. 잠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숨이 먼저 느려지고 몸이 먼저 내려앉아야 잠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침대에 누운 뒤에는 숨을 더 깊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쉬는 숨을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심박수는 내려가고 뇌는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이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 문장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잘 버텼다. 이 문장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몸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숨과 생각이 함께 느려질 때 잠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왜 호흡을 바꾸면 잠이 달라질까요? 숨 쉬는 게 정말 수면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흡은 잠을 조절하는 스위치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고 깊이 잠들고 새벽에 깨지 않도록 유지하는 과정은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신경계의 자동 조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낮에 활성화되는 교감신경, 밤에 휴식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 눕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피곤한데 몸속에서는 아직 경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때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깊이 잠들기엔 아직 이르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고 새벽 각성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율신경계에 직접 신호를 보내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바로 호흡이라는 점입니다. 숨을 빠르게 쉬면 몸은 위험하거나 급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숨을 천천히, 특히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 몸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경계를 풀어도 된다. 이 신호가 말보다 먼저, 생각보다 먼저 신경계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마음가짐보다 먼저 몸의 상태를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호흡과 수면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심박수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심박수는 자연스럽게 조금 올라가고 숨을 내쉴 때 심박수는 내려갑니다. 즉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심장은 더 오래 쉬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은 안정되고 뇌는 지금은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호흡에서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몸의 원래 리듬을 되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왜 새벽에 깨는가? 그 이유도 호흡에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밤새 호흡이 얕아진다는 것입니다. 숨이 얕아지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뇌가 지금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각성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낮부터 저녁까지 호흡 리듬이 안정된 상태라면 밤에도 그 리듬이 유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루틴 전체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호흡 루틴은 뭔가를 잘해내기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몸이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억지로 깊게 숨 쉬지 않아도 되고 정확한 초를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숨을 급하게 만들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내쉬는 숨을 조금 더 존중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신경계는 이제 쉴 준비가 됐다고 받아들입니다. 여기 오랫동안 잠 때문에 고민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을 조금 넘긴 분이었습니다. 잠드는 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거의 매일 새벽 3시쯤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눈을 뜨면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이상하게 또렷해지고 다시 자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수록 잠은 더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낮에는 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긴장되고 이 패턴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죠. 처음에는 잠만 바꾸려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 시도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더 앞당겨 보기도 하고 자기 전 TV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침실 환경을 더 어둡게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잠드는 건 괜찮은데 새벽에 깨는 문제는 그대로였죠. 그때 이분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 이거였습니다.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더 깼어요. 그러다 이분은 잠이 아니라 숨부터 살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숨 쉬는 게 잠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막상 하루를 돌아보니 의외의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숨이 가쁘고 낮에는 집중할 때마다 숨을 멈추고 저녁이 되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특히 놀라웠던 건 잠들기 직전까지도 숨이 계속 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한 호흡 루틴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깊게가 아니라 느리게, 낮에는 숨을 멈추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저녁에는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기게. 처음 며칠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한 가지 변화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밤에 누웠을 때 빨리 자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덜해졌다는 겁니다. 달라진 건 수면 시간이 아니라 깊이. 이분의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을 더 오래 잔 건 아닌데 확실히 덜 깼어요. 새벽에 눈이 뜨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각성된 상태는 아니었고 다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숨이 조금씩 느려지면서 몸이 먼저 안정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특별한 기술이나 대단한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수면 시간을 억지로 늘리지도 않았고 생활 리듬을 극단적으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 동안 숨이 어떻게 쓰이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돌아봤고 그 리듬을 조금 덜 급하게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먼저 밤에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호흡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번 멈춰서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잠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내 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애써왔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잠을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노력 중 일부는 오히려 잠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더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 중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착각, 잠이 안 오면 숨을 더 깊게 쉬어야 한다. 잠자리에 누워서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본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가슴을 최대한 열고 배를 크게 부풀리고 이렇게 하면 잠이 오겠지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몸은 휴식이 아니라 활동 상태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깊게 쉬면 쉴수록 심장은 더 또렷해지고 가슴은 더 답답해지고 머릿속 생각은 더 분주해집니다. 잠이 필요한 시간에 몸을 깨우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잠 앞에서는 큰 숨이 아니라 급하지 않은 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착각, 숨을 잘 쉬려면 내가 조절해야 한다. 이 착각은 조용히 잠을 방해합니다. 지금 제대로 쉬고 있나? 호흡이 흐트러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몸은 더 이상 쉬는 상태가 아닙니다. 숨을 관리하려는 순간 몸은 다시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수면을 위한 호흡은 기술이 아닙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오히려 숨이 조금 불규칙해졌을 때, 괜찮다라고 넘길 수 있을 때 몸은 가장 빠르게 안정됩니다. 기억하실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잠 앞에서는 호흡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착각, 잠은 밤에 해결해야 한다.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생각입니다. 오늘 밤만 잘 자면 괜찮을 텐데, 어제 못 잤으니 오늘은 자야 하는데, 하지만 몸은 밤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루 전체의 리듬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낮 동안 숨을 자주 멈췄다면 밤에도 몸은 언제든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바꾸는 출발점은 밤이 아니라 아침과 낮의 호흡입니다. 아침에 급하지 않게, 낮에 숨을 막지 않게, 저녁에 내쉬는 숨을 존중하는 것.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 밤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잠은 밤에 고치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에서 풀립니다. 이 중 하나만 내려놔도 오늘 밤의 긴장은 분명히 이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론도 이해했고 하루 루틴도 알겠고 착각도 내려놨는데 막상 누우면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이 생각 아주 정상입니다. 수면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모를 때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웠는데 오히려 생각이 더 또렷해질 때. 침대에 누우면 하루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갑자기 고개를 듭니다. 아까 그 말은 왜 했을까? 내일 일정이 좀 걱정되네. 이러다 또 잠 못 자는 거 아냐? 이때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해결하려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생각을 비워야 할 것 같고 숨을 크게 쉬어야 할 것 같고 뭔가를 잘 해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순간 몸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 생각을 없애려 애쓴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히려 한다.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몸에게 지금 할 일이 있다는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이 순간에는 들이마시는 숨은 완전히 잊어도 됩니다. 오직 내쉬는 숨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만 가만히 느껴보세요. 숨이 코를 지나 입술을 스치고 가슴을 빠져나가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 생각은 그대로 둔 채 몸의 속도만 한 박자 늦추는 겁니다. 생각은 없어져야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아질 때 멀어집니다. 두 번째,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이 순간은 좌절감이 가장 큰 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간이 궁금해지고 또 깼다는 생각이 들면 몸은 바로 긴장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하지 말 것, 시계 보기, 오늘 수면 시간 계산하기, 이제 끝났다라고 단정하기.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완전히 뜨지 않은 채 지금 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만 천천히 느껴보세요. 베개, 이불, 어깨, 허리. 그리고 숨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내쉴 때 몸이 조금 내려앉는 감각만 느끼면 충분합니다. 이 순간의 목표는 다시 자는 것이 아닙니다. 각성 상태로 넘어가지 않는 것. 잠은 한번 깼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깬 뒤에 생각이 달려가기 시작할 때 완전히 끊어집니다. 세 번째, 숨이 오히려 더 답답해질 때. 호흡 루틴을 하다가 왜 더 불편하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숨을 잘 쉬려고 하는 순간 몸은 다시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하지 말 것, 내가 틀렸나? 분석하기, 호흡을 고치려고 애쓰기.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호흡에서 손을 떼듯 신경을 한 단계 내려놓으세요. 숨이 조금 얕아져도 괜찮고 리듬이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잠을 위한 호흡은 정확함이 아니라 개입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오늘은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현실에서는 이날이 가장 많습니다. 이럴 때 루틴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낮추면 됩니다. 오늘 밤의 목표는 잘 자기가 아니라 각성만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의 최소 기준, 자세 신경 쓰지 않기, 초 세지 않기, 깊게 쉬지 않기, 내쉬는 숨이 조금만 느려지면 성공입니다. 이 정도면 몸은 이미 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을 위한 실천 체크리스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충분합니다. 생각과 싸우지 않았다. 숨을 잘 쉬려 애쓰지 않았다. 새벽에 깨도 시간을 보지 않았다. 오늘은 기준을 낮췄다. 몸이 내려앉는 순간을 느꼈다. 이 체크리스트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몸이 안전하다고 느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루틴은 완벽할수록 깨진다. 잠을 방해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개입. 오늘 밤의 목표는 잘 자기가 아니라 각성으로 가지 않기입니다. 이 정도면 오늘 밤은 이미 충분히 다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 몸의 느낌이 처음 이 영상을 눌렀을 때와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숨이 조금 느려졌거나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조금 빠진 정도면 이미 충분합니다. 잠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걸 꼭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잠을 위해 무언가를 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숨을 고쳐야 한다고 자꾸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서 힘든 게 아니라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긴장하고 계십니다. 몸은 이미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머리가 먼저 지금 자야 해라고 압박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오늘 이야기 중에서 모든 걸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딱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숨을 고치지 말고 각성만 피하자. 내쉬는 숨이 조금 길어졌다면, 몸이 침대 쪽으로 조금 더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걸로 오늘 밤은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밤 잠들기 전이나 새벽에 잠깐 눈이 떠졌을 때 아, 또 시작이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해보세요. 괜찮다.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하다. 이 말은 자기 위로가 아니라 몸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급하지 않다는 신호, 안전하다는 신호만 받으면 스스로 쉬는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호흡 루틴도 매일 완벽하게 지켜야 할 규칙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거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잠은 성적처럼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몸의 컨디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못 잤다가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덜 각성했다는 이 작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스쳤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게 혹시 잠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밤중에 자주 화장실에 가거나 자다 깨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끼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변화가 단순한 수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밤에 신장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와 깊게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신장은 몸속 노폐물과 수분 균형을 정리하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밤이 자꾸 깨지고 아침에도 몸이 개운하지 않은 신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밤에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서는 야뇨나 새벽 각성처럼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쉬운 변화들이 실제로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숨으로 밤을 준비하는 이야기였다면 다음 영상은 밤에 신장이 어떻게 회복을 방해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덜 긴장한 상태로 침대에 누울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은 우리 몸을 쉬는 쪽으로 데려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나 이건 꼭 해보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음 영상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지식, 실천 가능한 건강, 튼튼 건강이었습니다.